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먼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다. 자, 왜냐하면 y축의 방정식이 y는 0의 값들을 갖는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즉 y는 0이라는 직선과 2차 함수 포물선의 교점 구하는 거. 교점 구하는 거는 뭐였죠? 네, 연립하는 거죠. y에다 0을 대입한 거예요. y에다 0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실근과 같다. 자, 오른쪽 문제 1번. 2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은 뭐라고 그랬죠? y는 0. 즉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는 x일까? 네, x는 마이너스 1 중근을 갖죠. 즉 한 점에서 만나겠죠. 네, 그래서 참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의 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만든 2차 방정식 판별식 D에서 예를 들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었으면 연립해서 만들었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 양을 시켜서 ax제곱 더하기 b-m의 x 플러스 c-n은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하죠. 접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무조건 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x는 a처럼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접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D가 0. D가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죠. 자, 2번 문제. a가 0보다 클 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x축은 뭐라고 그랬죠?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연립을 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이 식은 0이라는 직선 나오죠. 그럼 2차 함수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나요? 안 만날 수도 있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거짓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는 한 점에서 만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연립했을 때 그 판별식 D인데 즉 다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연립을 해주면 x제곱은 x가 되겠죠. y에다가 x를 대입해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가 0으로 만들어져서 x 값이 0일 때와 1일 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최대 최소. x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경우,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예요. 아래로 블록하면 즉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은 있으면 최대값은 없고 a가 0보다 작은 2차 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죠. 다음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는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죠.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될 수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최대값이 되고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위의 양끝값 중에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참이 되겠죠. 자, 문제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참수 y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더하기 n의 두 교점의 x좌표 각각 1과 4일 때 실수 mn의 값을 구하시오. 자, 교점이란 얘기는 둘이 연립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 연립했다는 얘기는 여기 y 값이 2x 더하기 n이니까 이 값을 y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n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 이라는 이 방정식에 두 근이 1과 4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1과 4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요.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m 빼기 2의 x 더하기 3-n은 0. x에다가 1을 대입으로 하니까요.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m-2 더하기 3-n은 0. 자, 정리해주면 m-n 그 다음에 1 빼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는 0이 됐고요. 다음 x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4의 제곱 16 더하기 4m 빼기 4의 8 더하기 3 마이너스 n은 0. 그래서 4m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상수 16 빼기 8 더하기 3 8에다 3 더하면 11은 0.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데요. 여기를 정리해 볼게요. n은 m 더하기 2가 되겠죠. 대입을 해줍니다. 4m 빼기 m 더하기 2 더하기 11은 0. 그래서 4m 빼기 m이니까 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9는 0.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 m이 마이너스 3이니까요. n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식의 두 근이 1과 4래요. 그 얘기는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냐면 x-1과 x-4로 인수분해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시 거꾸로 이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계수 m-2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요. m은 양변 1을 더해서 마이너스 3 나오고, 다음 상수항 3 빼기 n이 여기 상수항 4가 돼야 되니까요. n은 3 빼기 4 마이너스 1 해서 똑같은 결과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으로 그냥 구하셔도 관계없겠죠.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값들을 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의 최소값은 4이다. 이 범위에서 이 참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 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즉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완전제곱식꼴로 만드는 방법은 요 상수항의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x-1의 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나와요. 자, 즉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거든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 즉 k-1이 최소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했으니까요. k값은 5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시 정리해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함수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을 구할 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꼭지점에서 먼 쪽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꼭지점에서 먼 쪽 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x는 1에서 어디가 더 먼가 보면 돼요. 2까지 1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1까지 2 떨어져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자, 그럼 마이너스를 직접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배 마이너스 1 더하기 5. 자, 1 더하기 2 더하기 5. 8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8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2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자, 어떤 값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었죠? 관계없이. 항등식 들어보셨나요? 항등식이 되겠죠. 뭐에 대한? a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a 곱하기 fx 더하기 gx가 0이 될 조건은 항상 성립할 조건은 fx가 0이고 또 gx도 동시에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있는 항은 a가 있는 대로 묶어주고요. 그렇지 않은 항은 그렇지 않은 항끼리 자 y 2항을 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될 조건 여기 곱해야 되는 값도 0이고 나머지 항도 0이 되면 돼요. 즉 x가 1이고 x가 1이면 여기 1 빼기 y 마이너스 2도 0이 돼야 되니까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p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점 p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라고 했어요. 자, 꼭지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냐면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일 때 꼭지점이 p, q였어요. 그럼 거꾸로 꼭지점이 주어지면 구할 수 있죠. 물론 이 앞에 개수가 어느 정도 어떤 개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개수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a 대신에 그냥 1. a를 지워도 관계없겠죠. 자, 그럼 이대로 한번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면 y는 x-x좌표 1의 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자, 더하기 1 빼기 1 없어지고 나면 x로 묶여서 x 마이너스 2. 그럼 x축과 만난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 값을 0이라고 했을 때 x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0인 경우와 x-2가 0인 경우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와 x-2가 0, 즉 2, 이렇게 0과 2 두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 1번부터 7번까지를 자, 풀어서 역시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